잊을만 하면 계속 이런 노동 착취 사건이 나네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경남 창녕입니다. 과수원을 운영하는 부부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40대 남성을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이 지적 장애인이었는데요. 일상적인 소통이 어려울 정도의 중증 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 자신들을 주인집 아저씨, 아줌마라고 부르게 하면서 과수원 일을 시켰는데 급여를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이 남성 앞으로 나오는 연예인 연금, 장애인 연금, 장애인 수당, 기초생계급여, 기초주거급여 등 총 8천여만 원을 관리하면서 자신들의 생활비, 보험료로 쓰고 개똥까지 부었습니다. 하하, 참. 알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사돈을 노예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 지금 이 범행을 저지른 부부, 피고인 부부와 지적 장애인이었던 이 피해자, 사돈 관계,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사돈 총각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피해자 여동생의 시부모죠. 그러니까 이 과수원 부부가. 그런데 이 과수원 부부에게 이 사돈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집 아저씨, 주인집 아주머니 이런 호칭을 했었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 그대로 굉장히 오랫동안 노동력 착취에 여러 가지 이제 자금 횡령까지 덧붙여진 건데, 근데 사실 이 피해 남성의 지적 장애 정도가 심해서 이 부부가 보기엔 이 남성 누군가 도움 없이는 정상적인 사회생활 불가능하다. 그럼 요걸 이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걸 악용해서 지금 어찌 보면 말씀하셨던 사돈 총각을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노동력을 착취한 건데요. 야, 참. 그러니까 저도 이게 아예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어쨌건 가족 관계로 엮여 있는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게 더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야, 아니 저도 형제가 많아가지고 사돈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근데 팀장님 보면 사돈 어르신들이 사돈 총각 되게 서로 어려하잖아요. 저도 조심스럽죠. 예. 사돈 총각을 부려먹고 한다 말이 안 되는 건데 더군다나 장애인 아닙니까? 근데 비장애인이 도와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노동력 갈취, 횡령. 제가 볼 때는 인간성이 너무 없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 부부가 이제 남편은 65세고 아내는 61세 정도의 이제 농부를 알고 있는데 자기들 방 옆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었나 봐요. 거기서 주거를 해결했는데 바깥 것도 들어보게 되면 너무 열악했다는 거예요. 부실도 하고 또 그리고 그 좁은 공간에 그 전기 패널이라고 아시죠? 전기를 해가지고 따뜻하게 보온 장치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예. 전기세가 아깝다고 아이고. 전기 패널을 틀지 않고 전기장판 조그마한 거 주고 잤으니 이분 얼마나 추웠겠어요, 겨울에. 그러니까 오죽하면 재판장에서도 춥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돈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갈취했지만 잠자리마저도 먹는 것마저도 열악하고 더군다나 그 춥게 재웠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사람으로서 할 수 있나. 예. 정말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자, 결국 이 부부가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주거 공간을 방금 팀장님이 얘기하신 그 얘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재판장이 뭔가 이것저것 질문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이 지적장애 정도가 좀 심한 분이어서 그걸 이해를 못 하셨다는 거잖아요. 자, 그랬는데 딱 사진 한 장을 딱 보여주니까 그때 네. 뭔가 반응이 왔다면서요. 일단은 뭐 재판장이나 재판부에서 질문했던 거에 대해서 대부분 답변을 잘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살았던 이 주거 공간의 사진을 재판장이 보여주니까 그때 이제 그전에는 답변을 좀 못하다가 아이고, 추웠어요라는 말을 반복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너무 추웠으면. 추웠으니까. 어. 너무 추웠으니까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울먹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장소에서 힘들었고 그런 것들이 생각났기 때문에 지적 장애는 있지만 이 부분은 느꼈기 아이고. 때문에 답변을 했던 걸로 지금 보입니다. 야, 진짜 백 변호사님 얼마나 이게 네. 그 추위가 그냥 뼈에 사무쳤으면 다른 질문에는 막 제대로 답변도 못하던 분이 그 사진 보고 추웠어요라고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의 존엄을 훼손해 왔는지 저 말 한마디만으로도 네.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지금 사건에 대한 이 재판부의 판단이 최근에 저희가 이제 법원의 판단 나오면 항상 뭐 형량이 부족하다, 왜 네. 이런 거를 뭐 이렇게 받아들였냐 이렇게 맨날 저희가 비판을 많이 판사님들이 사건 했었는데 마냥 되게 싫어하실 네, 그래서 겁니다. 저도 안 보기를 예. 맨날 그렇게 바랬었는데 사실 약간 농담이고요. 이번 재판부는 정말 이렇게 재판해야 된다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어땠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보통 이제 합의서가 들어오면 예. 기계적으로 합의했으니까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고 하고 형량이 떨어지죠. 그거 맨날 제가 백 변호사님하고 맨날 욕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를 자세히 보면
피해자는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피해자여서 지적 상태를 볼 때 혼자서 정확한 합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일단 합의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합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고요. 또 두 번째,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떻게든 이제 형량을 낮추려면 이제 피해 회복을 해줘야 되니까 공탁을 합니다. 3,500만 원 공탁했어요. 근데 아까 우리 백 기자가 얘기했지만 대략 지금 뭐 장애인 연금, 장애인 수당, 기초생활 뭐 생계급여 이런 거 다 합치면 얼추 8천만 원 넘는데 3,500만 원을 공탁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나온 돈만 8천만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다가 임금까지 하면은 그러니까요. 8천 플러스 한참 알파죠. 그러니까요. 3,500만 원을 공탁을 했다라고 하고 아까 합의서를 낸 거거든요. 그게 정상적이라면 그게 합의가 되겠냐 이거죠.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합의를 하려고 했다기보다 본인들 면피하려고만 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거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종합해 볼 때 이 피해자의 인격의 침해 정도가 너무 중하고 이런 걸 고려한다면 중형이 불가피하다라고 해서 이 남편에게 징역 4년, 아내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더 보충 설명드리면은 이 피해자를 남성을 데려온 며칠 뒤에 이 부부가 통장에 있던 그러니까 피해자 통장에 있던 100만 원을 자기 통장으로 이체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뭐 그 뒤로 막 저렇게 착취를 하는데 검사가 구형을요 3년을 했어요. 근데 방금 우리 백 변호사님 설명하신 것처럼 이 판사님이 직접 신문까지 했대요. 그리고 이 사연을 다 듣다 보니까 아니야 이 3년 이거 약해. 오히려 재판부가 1년을 더 추가해가지고 4년을 선고했어요. 아니 저 박 변호사님. 네.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이 노동 착취 사건보다 더 좀 충격적인 게 그쵸. 사돈 총각. 아니 저는 솔직히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그 말씀하시는데 이 여동생은 그 얘기는 아직 저희가 확인되지는 못해서, 않지만 가족보다 더 귀한 관계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더 착취를 하고 이렇게 했던 거 아마 이게 재판 과정에서 우리 백 변호사 설명처럼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합의도 제대로 된 거 아니고 돈도 다 갚은 거 아닌데 어떻게 봐줄 수 있느냐. 더더군다나 가장 어렵고 더 조심해야 될 사돈 관계인데 이 사돈 관계 사람을 이렇게 대놓고 이제 이용해서 착취했던 거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징역형이 선고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 그 진짜 여동생분은 이걸 몰랐을까요? 자기 오빠가 지금 자기 시댁에서 이렇게 뭐 그 부분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한 부분이라서 뭐 좀 조심스럽긴 한데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